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퍼스트 브랜딩입니다. 이 책은 2022년 4월에 출간되어 현재 경제 경영 분야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떠오름, 저자는 국도영님입니다. 이 책은 국내 1호 개인 브랜드 매니저 국도영 대표가 알려주는 퍼스널 브랜드 실무 지침서예요. 저자는 100세 시대를 사는 현재 평생 직장이란 없다고,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되고 나 자신이 기업이 되어 한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하는 것이 불안한 우리 삶의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생은 타이밍이며 의지가 섰다면 지금 당장 브랜드 작업을 시작하라고 조언해 줍니다. 이 책은 저자의 지난 10여 년간의 성공과 실패를 통한 경험을 담은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브랜드가 되어서 나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그런 브랜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만의 무기, 즉 경쟁력을 갖추라고 조언합니다. 거칠애가 아닌 나 자신에게 하는 투자가 가장 훌륭한 투자이며 다양한 경험과 폭넓은 인맥,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늘어나는 삶, 돈이 돈을 위해 일하게 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럼 저와 함께 당신만의 퍼스널 브랜드를 만나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개인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컨설팅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시기는 중요하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의지가 섰다면 지금 당장 브랜드 작업을 시작하라. 잊지 말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투자는 나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개인 브랜드, 듣기보단 실천하라. 창업은 어렵고 취업은 힘들다.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마땅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답답한 마음에 자기계발서나 유튜브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보지만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라는 등의 당연한 말들만 되돌아온다. 시간은 갈수록 나이는 먹어가고 초조함과 조급함이 엄습해온다. 만약 이 책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서 대체 내게 무슨 특별한 문제라도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확하게 알려주겠다. 아마도 당신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현상을 통해 답을 얻으려는 습관 때문일 것이다. 창업, 취업을 떠나 원래 세상 대부분의 일은 어렵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많이 안 해본 일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다. 실제로 창업이나 취업도 많이 해본 사람들에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했던 사람은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처음부터 취업을 했던 이들은 직장을 나와도 창업보단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 국가, 성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자신이 겪어왔던 경험 안에서 모든 일을 사고하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해보지 않은 일이 많을수록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망설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장단컨대 책이나 영상 또는 주변 사람들의 경우 등 간접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서 정답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은 직접 무엇을 해본 경험이 적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처음 하는 일이나 잘 모르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것을 습득한 뒤 마음을 안정시킨 후 실천하고자 한다. 물론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성공 스토리를 듣거나 주변인들에게 조언을 얻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과하면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반복되어 습관화되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한다.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에 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직접 실천하는 경우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조언은 내 생각이 올곧이 서 있는 상태에서 참고 정도로만 듣는 것이 좋다. 어떤 선택에 있어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되도록 내가 궁금한 분야에 대한 직접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듣고 싶은 것만 질문하라. 그 또한 최대한 적을수록 좋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살아온 환경, 상황, 경험이 모두 다르기에 누구도 당신에게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없다. 개인 브랜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하게 밝혀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남의 이야기는 적당히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직접 실천해야 한다. 비록 당장은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생길지 몰라도 당신에겐 남들에게 없는 스토리와 노하우가 생겨난다. 이것을 나는 경쟁력이라 표현한다. 이런 경쟁력들은 추후 당신에게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어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 STP 전략, SWOT 분석, 포피 전략, SEO? 모두 핵심은 아니다. 요약하자면 정답은 바로 포인트를 집어내는 것이다. 제품이나 사람이 가진 강점을 분석하고 타사 대비 경쟁력을 끌어내어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내야 한다. 그것이 제품의 기술력일 수도 있고 탄생 비화일 수도 있고 신기술에 대한 호기심 자극이 될 수도 있다. 스토리텔링 기법이나 콘셉트 전략은 그렇게 만들어낸 포인트를 토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 부분부터 명확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케팅 전략에 큰 혼선이 빚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광고 콘텐츠 또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해당 제품이나 사람에 대한 명확한 아이덴티티가 무너져 내린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 광고 비용은 전부 매몰 비용 처리된다. 실제로 온라인 마케팅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내용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질비하다. 이런 검증 안 된 마케터들은 강제로 상위 노출시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광고주들은 그들이 얘기하는 어려운 단어와 이해하기 힘든 그래프 등을 보며 월간 수백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비용을 허공에 날려버린다. 얼마나 쉬운가? 브랜드란 원래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이 말 한마디로 광고주를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 수 있으니 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포인트를 찾아내고 이에 따른 브랜드 전략, 광고 전략, 판촉 전략 등 모든 마케팅 전략은 하나의 목소리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단순히 어디 몇 회 노출, 몇 부 달성 등 숫자나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마케터를 만난다면 과감히 패스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마찬가지로 개인 브랜드를 만들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 또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끌어내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업이나 제품이 아닌 사람에 있어 포인트는 주로 이슈이다. 가지고 있는 이슈가 남들에게 없거나 세상에 별로 알려진 적이 없는 이슈일수록 반향이 크다. 당신만이 겪어보거나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콘텐츠화 시키고 대중이 접할 수 있는 플랫폼에 알리는 것이 당신이란 브랜드를 시장에 새겨 넣는 시작점이다.
그러기 위해선 듣는 것보다 실천하는 횟수가 많아야 한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당장의 실패나 손해가 생길지언정 거기서 생겨나는 많은 스토리들과 경험들이 결과적으로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마케팅 포인트가 된다. 그것은 당신만의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특별한 경험치가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노하우가 되어주기도 한다. 사실 실천이 중요한 것을 알지만 행동으로까지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것은 당신이 타인에 비해 심각하게 게으르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다. 단지 무엇을 했을 때 겪어야 하는 실패나 리스크가 두렵기 때문이다. 물론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그로 인해 겪어야 되는 감정적인 고통, 불안한 미래, 불편해질 생활 등은 누구나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기에 그렇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은 찾아보기 드물다. 이순신 장군도 수없이 과거에 낙방하였고 알리바바의 마윈 또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실패를 반복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한 모습에 집중할 뿐 그 안에 어떤 실패들이 이어져 왔는지 주목하지 않는다. 개인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들의 성공 스토리보다 실패 스토리에 더 주목해야 한다. 적어도 누군가가 성공했다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인정과 지지가 필요하다. 나와 관계없는 수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그들에게는 없지만 나에게는 존재하는 위대한 업적이나 스토리가 존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따라가고 싶은 존재라든지 배우고 싶은 존재가 되었을 때 당신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로 평가받게 된다. 이런 면에서 실패라는 가치가 브랜드적으로 어떤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실패라는 이유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실천하는 것조차 어려워한다. 당신이 어떤 얘기를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결과를 떠나 이미 그 순간부터 당신에겐 타인과는 차별화된 당신만의 브랜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실패 스토리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점에 기인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윈이나 정주영 같은 위인들에게 대중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뤄낸 업적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뤄내가는 과정에 있어 자신들은 범접하지도 못했을 만한 역경들을 이겨낸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이 손에 꼽힐 만한 재벌집 자제들이었어도 현재의 정주영 마윈이 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매우 간단한 문제이다. 대단한 업적은 존경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대중을 열광하게 만들 수는 없다. 같은 성공이라도 좀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뤄냈을 때 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게 되는 이치와도 같다. 자, 그럼 종합해서 정리해보겠다. 개인 브랜드를 만들고자 한다면 당신만의 마케팅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스토리, 경험, 노하우, 경력 등 다양한 형태로 표면화되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직접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므로 무언가에 대해 듣는 시간보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무언가를 실천한다는 것은 때때로 실패나 손해도 각오해야 하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아무나 쉽게 하지 못한다. 다행히도 역사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며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무언가를 실천함에 있어서 더욱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실천한다는 것은 이미 남들과는 차별화된 당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얻는 것이 생기는 것이다. 설령 그로 인해 손해를 입고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그 안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것들이 당신이란 브랜드를 보다 많은 이들이 열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당신의 브랜드는 보다 강력해질 것이며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뭔가를 묻고 답을 얻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직접 부딪히고 실천하라. 개인 브랜드 만들기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브랜드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뤄봤으니 이제 개인 브랜드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다. 개인 브랜드란 과연 무엇일까? 개념은 간단하다. 브랜드의 주체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사람이 되면 된다.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장점을 상품화시켜 그 사람 자체를 어떠한 분야의 대표성을 띠도록 만들어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퍼스널 브랜드의 본질이다. 앞서 언급했듯 비즈니스에 있어 브랜드는 곧 경쟁력이 된다. 이런 경쟁력은 어떠한 경쟁에서도 유리하게 만들어주며 때론 직접적인 비즈니스 활동 없이도 내가 가진 서비스나 물품을 구매하도록 만들어주는 압도적인 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역사 공부가 필요한 학생이 역사 수업이라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망설임 없이 설민석 강사를 찾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나에 대한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우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혹자는 말한다.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색깔,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패션, 화술 등이 제대로 된 퍼스널 브랜드의 시작이라고. 또는 그 사람이 가진 학벌, 스펙 등 외적인 요소가 퍼스널 브랜드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직접 퍼스널 브랜드를 발굴 기획하고 내 삶에 적용시켜본 당사자 입장에서 퍼스널 브랜드의 시작은 나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데 있다고 장담한다.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 코칭을 하다 보면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오해를 가진 경우가 많다. 실제로 나를 만나러 온 상당수의 사람들은 퍼스널 브랜드를 키우고 싶다며 인지도나 유명세를 중심으로 방법론적인 것을 질문한다. 100번, 1000번 강조하지만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나를 포장하고 싶으면 나를 먼저 알아야 한다. 초콜릿에 사탕 포장지를 여러 개 포장한다고 해서 초콜릿이 사탕이 되진 않는다. 포장지에 속아 그 초콜릿을 구입한 고객은 입에 넣자마자 사탕임을 알게 되고 더 이상 해당 브랜드 제품을 재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 브랜드는 연속되고 지속적인 모습이 일관되게 나타나야 한다. 다양한 속임수로 한 번 정도 상품을 파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지만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 상품의 브랜드 가치는 커지지 않는다. 이처럼 본질을 먼저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껍데기를 씌우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 브랜드에서는 내가 곧 상품이다.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 시장성은 어떤지, 타사 대비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 없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든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총 쏘는 법을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무리 뛰어난 마케터라도 상품에 대한 정보 없이 훌륭한 전략을 세우는 건 불가능하다. 당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광고비나 마케팅 비용 투자에 집중하지 말고 그 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품성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내는데 온 신경을 쏟아야 한다.
결국 좋은 브랜드를 만들려면 주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 제품이라면 제품력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실력이 담보돼야 한다. 기본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이슈를 끌려 한다면 조금이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린다.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엄청난 맛집으로 소개되어 승승장구하던 식당들이 하루아침에 폐업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이 한 가장 큰 실수는 손님을 끌 수 있는 광고 전략을 세우기 전에 찾아온 손님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맛에 집중하지 않은 탓이다. 다 제쳐두고 식당은 일단 맛있어야 한다. 나를 나로서 표현하지 않는 순간 질 것이 뻔한 게임을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퍼스널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어떤 강점이 있는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정확히 알고 이와 관련된 전략을 짜고 움직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무엇이 내 인생에 있어서 목표점인지 명확하게 그려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물론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나 자신을 제대로 알려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지니는 것이 필수이다. 통찰력을 바탕으로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통찰력과 합리적 사고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다. 개인 브랜드는 타인에 의해 인정받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영향력이 증대되는 속성을 지닌다. 에필로그. 당신이 성공한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게 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세상 그 어떤 이들보다 튼튼해진다. 고객을 골라서 만날 수 있고 돈을 벌고 싶을 때 벌 수 있으며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기회들이 나를 중심으로 모여들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 정치, 경제 어느 영역에서든 높은 발언권을 가지게 된다. TV로만 보던 사람들과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고 나보다 훨씬 많이 배운 이들과 상부상조할 수 있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또한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내가 근 10년간 국내 1호 개인 브랜드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성공한 퍼스널 브랜드가 가져다주는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나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었다. 다른 말로 삶에 있어 진짜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당신은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가? 만약 아니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아직 진짜 당신다운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인생 전반에 걸쳐 당신만의 성공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꼭 느껴보길 바란다.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폭염으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지치지 않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시원한 서점에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